안녕하세요. 네, 이번 거는 중절하고 고절 통합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시조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작품이고요. 중절 분들도 이 작품이 아니고 시조 작품이 문제에 자주 나오고요. 고절도 좀 자주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시조라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시조는 이제 평시조도 있고 어시조도 있고 사설시조도 있는데요. 평시조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조죠. 우선 세 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옛날 말투예요. 옛날 말투로 된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을 임의로 한번 그려본다고 칠 때 그 직사각형 안에 쏙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줄은 중장, 세 번째 줄은 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느낌상 끊어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음보가 4개로 끊어 읽어져요. 그래서 시조는 사음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시조를 가지고 한번 음보를 끊어 읽어볼까요? 까마귀, 눈빛 맞아, 희는 듯, 겁놈해라. 4번 끊어 읽었죠? 그래서 사음보. 한 줄당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야가,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라. 역시 4번 끊어 읽었죠? 그래서 사음보가 됩니다. 세 번째도 볼까요?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라. 역시 4번 끊어 읽었죠? 사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개의 음보를 하나의 구라고 하거든요. 그럼 구는 몇 개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조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은 몇 개인데요? 3개니까 3장 6구 45자 내외에 뭐예요? 사음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시조의 특징 대표적인 거예요. 글자 수를 대충 세어보면요. 45자보다 약간 모자라거나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변하지 말아요 글자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장의 첫 번째 음보인 바로 여기에서는 임향한이 되겠죠. 첫 번째 음보는 반드시 3글자여야 돼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글자를 음절로 바꾸고요. 3음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시조의 특징을 만약에 문제가 문학작품은 항상 문제가 이런 식이거든요. 형식을 물어보고 내용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와 관련된 문제를 내는 거가 일반적인 출제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시조의 특징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시조에 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예전에는 양반이나 기생들 같은 사람들이 시조를 조선 전개에는 시조를 지었는데요. 후기에는 서민들도 평민들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민들 대부분이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형식 따질 일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 수가 막 미친 듯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사설이라고 하거든요. 막 그냥 말이 줄줄줄줄줄줄 늘어나는 거예요. 이야기처럼요. 그래서 그런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하거든요. 사설시조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글자 수는 뭐예요? 세 번째 줄에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라는 거. 그것만큼은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이제 시조의 특징은 대충 검정고시 범위 내에서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시조마다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처음 보는 시조가 나왔을 때 푸는 요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이 시조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조는 이번에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이제 나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검정고시가 수능을 보면 그 다음 해에 문제 낼 때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번에 나오기보다는 나온다면 내년에 나올 확률이 조금 높기는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시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박팽년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따로 없으면요. 첫 번째 구가 제목이 될, 그냥 제목이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조에서는요. 자, 그러면 박팽년이라는 사람을 알면 이 시조가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들 중졸은 아니겠지만 고조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따로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육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쵸? 수양대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화 간신에서 이정재가 멋지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양대군이 나중에 세조가 됩니다. 근데 원래는 수양대군이 왕이 될 팔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형이 문종인데 문종이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조카인 단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세조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왕위 찬탈,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마디로 단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유배시켰다가 나중에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단종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 거기 세조의 궁궐인 줄 알았더니 그 와중에도 뭐예요? 단종을 향한 일편단심, 즉 충성심이 있었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이렇게 증명한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걸 계유정난이라고 해서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육신이 6명이 있었거든요. 죽음을 잃은 6명의 충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팽년이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으신 분이 성삼문이라는 사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육신 같은 경우에는 박팽년 분은 고문받다가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 거기 일부 사육신들은 뭐예요? 능지처사를 당했어요. 사지를 절단당한 그러죠. 이렇게 소나 말한테 묶여가지고 여러분들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충성심을 끝까지 증명시켰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알게 되면 이 시조를 읽지도 않아도 이게 뭔가 충성심, 여기서 일편단심은 충성심이겠구나. 누구를 향한,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니까 이 임은 누구겠어요? 단종이겠구나를 단박에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을 해보세요. 시에서나 시저에서는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동그라미를 치고요. 부정적인 것은 세모를 저는 쳐볼게요. 까마귀 보세요. 까마귀는 까맣죠. 그쵸? 그랬는데요. 비를 맞아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하얘져요? 눈을 맞아서 이렇게 눈이 소복히 쌓인다고 해서 그 본래 모습이 하얘져요? 안 하얘져요. 그래서 희는 듯 하면서 검다고 했어요. 까마귀는 원래 까만 애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까마귀는 좋은 의미를 쓸까요? 나쁜 의미를 쓸까요? 흔히 까마귀가요. 시에서는 별로 좋은 의미를 안 써요. 물론 좋은 의미를 썼던 시조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흔히는 안 써요. 게다가 여기에서 니네들 아무리 눈비 맞아도 너네들 원래 검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는 여기서 부정적 이미지로 쓰인 겁니다. 근데요, 자 보세요. 야광명월이라고 했어요. 밤에 빛나는 뭐예요? 밝은 달이에요. 여러분, 달은요, 시나 시조에서는요,
항상 좋은 뜻으로 쓰여요. 검정고시 안에서는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밤에 빛나는 달은 이거는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그게 밤이 된다고 해서 어두워요? 달이요? 밤이 깜깜한 밤이라고 해서 어두운가요? 안 어둡죠. 달은 언제나 밝아요. 달 입장에서는요. 까마귀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빛나거든? 야, 까마귀, 너는 희는 듯 하더니 검지? 나는 언제나 똑같아. 나는 언제나 사시사철 나는 항상 밝은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어두컴컴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밝아. 그러니까 밤은 여기에서는 어두운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둡겠니? 안 어둡다는 거죠.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 어두워요. 이렇게 물어서 말하는 거를 서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래.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내 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안 변해. 있으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안 변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리법. 그러면 뭔가가 의지가 느껴지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게 이제 작품이 나왔을 때 혹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보기에 나오면 수양대문 얘기하고 단종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접목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는지요? 까마귀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바로 세조 옆에서 세조의 왕위 찬탈을 옆에서 찬성하면서 부추겼던 인물들 있죠. 충신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간신들이겠죠. 그쵸? 그러면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야간명월은 누구는 말할까요? 충신들이겠죠. 밤은 바로 뭐예요? 세조 치하의 뭐예요? 세조가 지금 왕이 찬탈한 이러한 현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임향한, 임은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단종을 얘기할 거고요. 일편단심,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단종을 향한 충성심,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의 주제는 뭐예요? 임양한 일편단심, 즉 충성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이렇게 대조적인 시어를 물어본다던가,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보기를 가지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얘기를 한 다음에 뭐예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 그런 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뭐예요? 표현으로 물어본다면 서리법이 들어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가 나왔을 때 형식 물어보는 문제, 내용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보기가 나와서 내용이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요. 단종이 요즘 나이로 말하면 17살 고1 때 이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부인이었던 정순왕후 송씨는요, 이제 폐서인, 평민으로 이제 강등한 다음에 82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사에 하면 단종의 엄마가 현덕왕후거든요.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저주를 하면서 침을 뱉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침 뱉은 부분에서 뭐 종기가 나서 결국엔 뭐 종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죽었다. 좀 조선 왕들이 피부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종기 때문에 좀 죽은 왕들이 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라도 검정고시 이제 합격한 다음에 수능 보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거기 새로운 시나 시조도 이런 식으로
거기 공부하시면 좀 유용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8월 10일 날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가답안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 가답안은 거의 정답으로 될 확률이 99%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합격 여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졸 검정고시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판에 제가 나올 만한 문제 문법을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